출래 초자청이란 말이 있듯이 겨울이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가을이 단풍이 들고 있네요. 겨울답지 않는 날씨가 우선 따뜻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농사에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 유명한 PD, 인기 PD들하고 차를 한잔 했는데 불교방송에서 요즘 가장 유튜브 조회수나 가장 모시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 PD 네 분이 보만 스님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보만 스님. 그러니까 문강 스님, 자연 스님, 뭐 이런 스님도 한 번 갖고 새로운 스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불교 방송에서 가장 섭외하고 싶은 분이 보만 스님이야. 그 PD들 덕분에 다음 달 12월 동지 다음 날 보만 스님이 드디어 우리 법상에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가운데 계셨던 보설 선덕 스님께서 선덕이라 하면은 25년을 한철도 빠지지 않고 선방에 다녀하고 법납이 45년 돼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잘 공부를 해야 선덕이란 칭호를 붙입니다. 우리 대오선덕 스님이 선덕이란 이름을 붙이고 우리 보설 스님은 일찍이 파괴사로 출가해가지고 종수스님 문화에서 종수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율주라 거기서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 율주스님 문화에서 계율을 배우고 해인사 강단 유련을 졸업하고 40년 넘게 이렇게 선방에 다녀요. 제가 해인사 스님은 강단에 계시고 나는 해인사 선원에 4, 5년 살 때 아주 친하게 지냈고 특히 칠불에서도 3년 가까이를 같이 지냈습니다. 어렵게 지난번에 그 경주 불국사 문상을 갔는데 표충사 주지 전 보훈사 총무지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께서 지난 여름에 표충사에 살았는데 제가 한철 더 모시려고 그랬는데 스님이 스카우트에 가서 서운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이제 잘 사시는 분이 내일 다음 주 법회가 있고 그 다음에 22일 날은 보만 스님 그 다음에 1월 5일 날은 원재 스님 있는데 요즘 보만 스님이 대세 같아요. 수행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요 시대에 가장 듣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도 1위지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법사가 40대 초반의 보만 스님이라. 그만큼 세상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 도반 중에서 BTN에 법문을 갔는데 일요법회인데 사람이 한 30명도 안 왔더래.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법회 안 다녔어. 그만큼 유튜브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시대. 법문을 여기 법문사 법당에 안 와도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극락암에는 경봉스님께서 50, 60년 전에 경봉스님께서는 첫째 주 일요일 딱 한 번 법문을 했는데
10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법회에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참 나이브로 이제 봉원사 같은 데서 명진 스님이 주재할 때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왔었고, 지금은 팬덤이 아무리 유튜브 스타라고 해도 팬덤이 문강, 원재, 또 뭐 자연스님 300명 이상 팬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법사가 없어. 그만큼 지금은 절에 안 와도 또 법문에 참석 안 해도 집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 제가 그 출가하던 그 절에 처음 가던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전강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절에 한 2, 3년 후에 다시 왔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우사 암자인 석상암을 가니까 노스님이 아주 유명한 강백이라, 젊었을 때 구암사에서 강사도 하고 아주 똑똑한. 근데 그때 그 나주 다보사에서 50년대, 60년대는 전라도에 선언은 다보사하고 담양 보감사법이 없습니다. 1967년도 지나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송강사가 총림으로 되면서 송강사가 선방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 1947년도 이 무렵에 백양사에 만암 스님이 고불 총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호남에서는 다보사가 유일했고, 그 뒤에 담양 보광사에 도광 스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지고 전강 스님을 조실로 모셨고, 그리고 송담 스님이 거기서 10년 묵은 끝에 깨달음을 얻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대 들어서 호남에는 송강사에 총림이 들어서면서 선방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0년대 운문암이라든가 백장암이라든가 전라도에 그렇게 불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나주 다보사에 전강스님이 주지를 하다 마을 사람들한테 저기 하고, 뒤에 이제 고암스님이 하다가 종정을 지내는 고암스님이 다보사 주지를 하다가, 우화스님하고 고암스님은 도반인데 우화스님이 개그로 오니까 자기가 잠깐 법무사 좀 다녀오겠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우화스님 맡아서 26년 하다가 26년 동안 고암스님 기다렸는데 고암스님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화스님이 다보사 주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1970년도 중반에 선우사를 가니까 그 강백 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우한호당님을 세 차를 모셨는데 우화스님도 모셨고 정강스님도 모셨고 향곡스님도 모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화스님이 천진도인 스님 같다. 서홍스님도 모셨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네는 출가를 한다면은 나주 다보사로 출가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더라. 추천서까지 써주더라. 근데 내가 바로 출가를 했으면은 우화스님을 친견할 수가 있는데 2년 지나고 가니까 우화스님이 1976년도에 돌아가셨고, 74년도에 정강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75년도에 송담스님이 선원장으로 법보선원장으로 오셨죠. 그래 이제 강주에서 정진스님을 만났는데, 정진스님이 그래 내가 자기가 온공스님하고 본인이 내 우화스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우화스님 상자인데 우화스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나를 어디를 따라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보지도 못했지. 따라가자고 해서 저쪽 곡성에 서산사라고 곡성 읍내에서 산 쪽으로 서산사란 절에다가 맡겨놓더라고. 그때 이제 그 지명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스님이 하루 자고는 어디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거 출가로 왔는데 그 비구니한테 맡겨놓고 가니까. 근데 강주에서 정진 스님을 딱 뵈니까 죽 냄새가 나.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까마까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정진 스님이 그 비구니로 왔더라고. 그래서 그 며칠 계시면서 곡성, 구례, 하순 쪽으로 쭉 다니면서 탁발을 다녔어. 탁발을. 그때만 해도 박정희 정권 말기라 아주 나라가 데모를 많이 할 때니까. 그래서 이 간첩 신고도 당하고 망신도 많이 당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두 달인가 석 달 안 되는데 정진 스님이 또 오셨어. 나갔다. 오셔갖고는 부산에 어떤 신도집에서 하룻밤을 자라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 간 곳이 저기 이제 내가 가을에 출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울진에 평해면에 수진사가 있어. 수진사가. 그래서 이제 거기 행자 그때 이제 우리 사형되는 진심이라고 아주 도인이 계셨지. 그분도 나이는 어렵다 그랬는데 보통 스님은 아니야. 그 스님 밑에서 이렇게 행자생활을 하는데 객스님이 오셨어. 객스님이 와가지고 향곡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유, 주지스님이 나를 못 가게 같이 가자고 그래. 나는 행자인데. 주지스님한테 사형님 사형이라고 그랬지. 사형님 향곡 스님이 돌아가셔서 원래를 가였었다 하니까 속으로는 못 가게 하려도 내가 억지 갖고 나를 잡지를 못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따라다 가니까 향곡 스님이 열반하셨어. 향곡 스님, 성철 스님, 서홍 스님은 1912년생이라. 그리고 이북의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라. 그리고 월산 스님이 1913년생이니까 향곡 스님, 서홍 스님, 성철 스님은 한 두 반이라. 가서 보니까 향곡 스님이 그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남경봉 북정강, 남향곡 북정강. 그래 정강 스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향곡 스님이 인기가 있고 법문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스님이라. 향곡 스님은 해림 향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명을 부를 때 법명이 있고 법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법명만 있지 법호는 없잖아요. 근데 향곡 스님은 해림 향곡, 석호 소홍, 성철 태홍, 또 성관 해안, 숭산 행원. 이 뒤에가 있는 법명을 법명이라고 하고 앞에 이름이 있는 것을 법호라고 합니다. 법명을 지을 때는 우리가 하암경에서 우리들의 본성은 본각, 불성이 있다고 해서 법명을 지을 때는 아주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법명을 지을 때는 아주 대각화,
대각식, 문수행, 보현형처럼 이렇게 거창한 법명을 짓습니다. 법포는 그 시각, 우리의 본성은 본각이 있고 본래 부처라는 본각이 있고 이 본각을 출현시키는 게 수행을 통해서 출현시키는 게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의 척도에 따라서 이 법포를 정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법명이 있고 법포가 있어. 그래서 유일하게 법명만 쓰는 스님이 법정, 비구 법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 그런데 향곡 스님은 해림 향곡인데 정말로 그 향곡 스님은 성철 스님하고 둘도 없는 도반인데 1947년도부터 1949년 동안에 문경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를 할 때 이 성철 스님이 법문 스님과 같이 주관했는데 향곡 스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철과 향곡은 아주 쌍벽을 이루는 도인이다. 아주 도인이다. 그러면 향곡 스님은 법은 어떻게 내려왔냐? 그래서 향곡 스님은 이렇게 법이 내려와. 위로는 경허 스님, 그 다음에 해월 스님. 해월 스님은 경허 스님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주로 부산, 영남 지방에서 법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허 스님, 해월 스님, 그 다음에 운봉 스님, 그 밑에 향곡 스님, 진제 스님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은 용성 스님, 동산 스님, 성철 스님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두 분이 아주 이제 두 분이 법거량도 하고 그 향곡 스님은 고향이 영일만인데 먼저 형님이 출가를 했어요. 형님이 출가해서 어머니가 불심이 깊은데 같이 형님 중노릇을 딱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15살 때 향곡 스님이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곡 스님하고 우화 스님하고는 어떤 사이냐? 운봉 스님의 법상자가 4분이 있는데 향곡 스님하고 우화 스님은 사형사제, 법으로 사형사제지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암사 결사를 하는데 그 향곡 스님의 제자가 진제 스님이잖아, 진제 스님. 법제자가. 봉암사 이제 두 분이 결사를 하는데 성철 스님이 딱 향곡 스님을 보니까 분명히 한 소식은 딱 했는데 뭐가 완벽하게 깨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은 늘 주먹다짐도 하고 싸움, 법거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을 불러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네가 답을 해라.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물어봐.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다.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고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야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고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야 참으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라. 그러니까
딱 향곡스님이 맥혀버린 거예요. 향곡스님 맥혀가지고 그날부터 먹는 거, 잠자는 것을 침식을 잊고 용맹정진을 돼. 용맹정진 이러면서 이 화두를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37향이면 향날 이 계곡을 향곡스님이 건너다가 앞뒤로 자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딱 보고는 딱 거기서 깨쳐서 개송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성철스님한테. 그 개송이 내가 적어가지고 왔어. 봉암에 한 번 웃은 천고의 기쁨이요. 희양산 몇 곡전은 만급에 한가롭네. 내년에도 퉁군달을 있겠지. 금풍이 부는 곳에 하계울음 새롭도다. 그래서 둘이 이제 법거령을 서로 해.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이 향곡 스님이 1948년도에 서로가 인가를 하고 그 묘가름사에서 법을 펴다가 1978년도에 12월 27일 날 돌아가요. 내가 그거 내려갔어. 행자 뭐 옷도 제대로 입나? 다 명문스님 따라서 내려갔어. 내려가는데 그날 월산 스님하고 진제 스님하고 법거량을 하더라고. 그걸 봤어 현장에서 행자가. 월산 스님이 법당을 다 올라가서 월산 스님이 이번에 돌아가신 대궁당 총상스님의 은사가 월산 스님이라 가장 잘생긴 스님이라 법상에 다 올라가 대중이 몇천 명이 다 모였다. 법상에 다 올라가서 주장자를 턱 치고는 법문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향곡스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시의 대중은 일러봐라 하니까 그때 당시 지금 90이 넘은 진제스님이 40대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진제스님이 그랬어요. 월산스님이 주장자를 탁 들고 있다가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출래가 초자청이라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더라. 그것을 보다 어떻게 하냐면 한국 진제 스님이 출래가 초자청이라 크게 해. 그러니까 월산스 주장자를 딱 들고 있다가 텅 하면서 서로 이심변심으로 법을 나누더라고. 그걸 봤어. 그걸 행자가 보니까 아주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진 스님이 계를 받으려니까 그 법무사에서 이탁, 그러니까 우리 송담 스님도 진짜 신차는 무당절에서 계를 받았거든. 자운사라고. 그 무등산에 자운사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정진심은 나를 내가 이놈이 도망갈 것 같거든. 분명히 저거 도망갈 것 같거든. 그래서 가자가 돼 법무사 딱 그때 당시 입승보는 성호 스님한테 딱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놈 못 도망가게 나 월산 스님한테 도망가고 싶었거든. 못 도망가게 딱 이탁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4개월을 행자생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를 받았는데 그때 법무사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호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주지는 덕명스님이 계셨고, 강사는 우리 총무장 스님의 은사인 백운스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백운스님이 날마다 꼬셔. 가온에 오라고. 스님들이 서로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받고 한 이틀 있다가 경봉스님한테 간 거야. 야, 그날이 9월달 첫째 주 일요일인데 극락암 통도사 지나서 극락암 입구까지 사람이 꽉 찬 거야. 그때 경봉스님 나이가 88세였어. 경봉스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간 객스님이 삼소굴에 가져가래. 삼소굴이 뭔 데냐면 경봉스님이 주석하는 데가 삼소굴이에요. 가사장산도 나는 제대로 입을 줄, 걔는 받았지만 이거 엉터리라. 큰 데서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 3개월 갖고는 안 돼, 엉터리야. 그래서 절을 하고, 가서 절을 하니까, 어디서 왔는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 온 데가 어디 없습니다. 딱 그랬대. 하두를 뭘 드냐고. 온 데가 없다고 하니까 하두를 뭘 드냐. 내 고창 선우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 미생전 본래면모 이목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할아버지가 그래. 묻자들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제 묻자들을 거기서 드는 법도 배웠는데 이 이목구를 이걸 한 5, 6년 들어놓으니까 3, 4년 들어오니까 이 묻자들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묻자를 들다가 다시 이목구를 들다가 묻자를 들다가 하다가 이목구를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 선원에 사는데 1982년도 7월 27일 날 경봉스님이 열반을 했어. 그때 이제 경봉스님, 통도사 갈래를 또 얘기를 할게. 통도사는 그 문중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갈래가 있어. 여러 갈래가 있는데, 통도사는 성애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있었어. 그래서 성애 스님 상자 중에 구화 스님이 있고, 구화 스님 밑에 월화 스님이 있고, 월화 스님 밑에 지금 종적으로는 성파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 스님, 그 다음에 구화 스님, 월화 스님, 성파 스님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통도사 문중이 어찌하면 통도사는 경복문도와 구화문중이 있죠. 구화문중. 경복문도는 성애 스님, 경봉 스님, 원명 스님 그쪽으로 해서 또 틀려. 그래서 통도사는 이 문중이 그 성애 스님 밑으로 경봉, 구화, 경화 스님이 있어요. 영배 스님은 경화 스님 상자라, 경화 스님. 문선이 별로 없고, 그래서 통도사는 어라문중하고 경봉문중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경봉 스님이 계실 때는 어라문중이 게임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통도사 극락암 조실이 따로 있고, 또 통도사 조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산 중에 조실이 둘이었는데, 통도사가 총림이 되면서 경봉스님이 돌아가시고, 월화스님 체제가 한 30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봉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경봉스님을 오랫동안 시자한 스님이 명정스님이에요. 명정스님이 아주 오랫동안 시자를 했어. 경봉스님이 가만 보니까 돌아가시게 되니까 명정스님이 이렇게 하죠. 스님 가시면 스님의 모습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상대가 있었는데 그때 경봉스님이 좌우를 이렇게 살피다가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라.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라. 그때가 나이가 91세, 법납이 75세인데 우리가 해인사 82년 보소지만 가져갔구만. 82년도 여름에 결제를 하는데 해인사 대중이 다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성파스님이 주재했는데 통도사 저기 고속도로서부터 극락암 통도사 산문으로 해서 쫙 극락암 가는데 인구 그 조문객 50만이 왔어. 50만이. 그래가지고 경봉스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래 어찌되었건 이제 요런 앞으로 1호 법회는 주로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 스님들의 법거량과 삶과 가르침을 대해서 육조당과 더불어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요거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다음 주 1호 법회에는 보설스님 법회가 있고 그 다음에 22일 보만스님 1월 5일은 원제스님 이렇게 법회가 있으니까 16일 날? 16일 날 공지입니다. 이건 꼭 해야 하는데 우리 절에 지난 1년 동안 포살법회와 1호 법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선언이 지금처럼 정말 에리트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안정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명 스님께서 개원한 지 1년 만에 오셔갖고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명 스님이 강화 전등사에 계실 종 알았 때 이쪽에 울산 백양사가 있는데 통도사 말사 중에서는 제일 크고 신도가 많아. 그 초하루에도 뭐 한 500명, 400명씩 온다고 그래. 그런 그 절에 선언작으로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결제 전에 여기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여기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대중공양을 내고 내려가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울산에 갔다 왔어. 지난번에 종상스님 문산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도량도 완벽하게 갖춰졌고 법당도 108페이나 되고 그 너머에 210억을 지어가지고 지금 일부는 안 공개했다는데 랜드마크가 들어섰어. 그 안에는 전시장도 있고 참선방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아주 정말로 그 나라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거기서 보니까 울산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통도사 말사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절이고 그 다음에 선언을 개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 정명심한테 나는 말을 내뱉어야 온다. 그래서 몇 달 며칠 날 결정이 오겠다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선언에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심의선언에도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어. 그래서 12월 16일 월요일 날 6시 반에 성대시장 농협에서 출발해가지고 7시에 사당역 1번 출구에 갑니다. 여기서도 내가 봤을 때도 한 5시간 내지 4시간 반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분은 동참 못 오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스님의 1년 동안 정말 사심 없이 우리 보문사를 위해서 보살행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백양사 주지가 내 도반인데 옛날 봉암사 도반이 굉장히 신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서 법문도 듣고 정명스님 법문도 듣고 또
자기가 살았던 절에 신도들이 와서 대중공양을 하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울산 최초의 선언이 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 신도분들도 꼭 못 가더라도 우리가 좀 비싸게 봐. 차비가 왕복하니까 10만 원, 대중공양비 10만 원, 20만 원 봐. 좀 비싸긴 해.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꼭 정명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대중공양 동참해져서 정명스님에게 그 공덕의 은혜를 갖고 또 우리가 신심을 다지는.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래요. 거기 갔다가 시간만 남으면 미탐이라고 내 도반스님이 주일에 이번에도 뭐 귤을 뭐 6박스인가 가졌더만 그 스님 미탐이 아주 유명한 기도처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릴까 되니까 우리 이처사님이랑 저쪽 그 거사님들도 신심을 내셔서 같이 갑시다. 이처사님 못 갑니까? 네. 약국은 그날 합니까? 못 가요? 예, 동참을 해주시오. 우리 저쪽 거사님은 못 갑니까? 예? 거사님은 월요일날 시간 못 냅니까? 따님이랑 한번 시간. 일정을, 하여튼 일정을 내서 늦게 오면은 다 차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 신심 있는 몇 분은 꼭 모시고 가고 싶어. 이계수도 같이 가요. 예? 예. 아들이 그 울산에 있잖아. 예. 아무튼 이런 우리가 선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잘 전달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솔직한 얘기가 한국의 큰 현대사는 지범스님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니까 일요법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